입냄새는 본인 스스로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손목을 가볍게 하른 후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몇백 원밖에 들지 않고 심지어 집에 있는 주방 재료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치와 인후염을 동시에 예방하고 비염, 입냄새, 잇몸 질환까지 개선할 수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약회사들이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게 정말일까 하고 의심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38년 넘게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에게 직접 이 방법을 실천해 보았고 그 결과를 제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인간의 건강한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목격한 의사로서 오늘은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재현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 병원에 내원한 수많은 환자들, 제 가족들, 그리고 저 자신이 매일 실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소금이 우리의 건강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것이 사실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물과 함께하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하는 또 다른 간단한 방법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공유하는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인터넷 정보가 아닙니다. 38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가장 현실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왜 이걸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듣는 도중에 우리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정보다 라고 느끼신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건강을 바꾸는 작은 습관, 소금물로 입 헹구기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첨단의 의료기술을 배웠으며 값비싼 약을 처방하고 환자들에게 복잡한 시술을 권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86세의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단 한 번도 치과에 간 적이 없었고 거의 인후염에 걸린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단 한 가지 대답만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소금물로 입을 헹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기에 걸려도 자신은 항상 건강했다며 그때부터 이 방법을 철저히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때때로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의 눈물, 땀, 피 속에도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매우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작용합니다. 소금물이 목에 닿으면 첫째, 염증 유발 물질을 씻어냅니다. 마치 더러운 접시를 깨끗한 물로 닦아내듯 말이죠. 둘째, 소금에 있는 항균 성분이 해로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셋째, 소금물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더 활발히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충치는 어떨까요? 충치는 입안의 환경이 산성으로 변할 때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금물은 입안의 산도를 중화시켜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소금물은 음식물 찌꺼기와 해로운 세균을 씻어내어 충치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제가 만난 75세의 김서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인후염에 시달렸고 자주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약을 바꾸고 값비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소금물로 입을 헹궈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했지만 이미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해본 터라 결국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6개월 후 김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병원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올해 처음으로 편도선염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치과에서도 충치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환자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소금물만으로도 할머니의 삶이 바뀔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소금물로 제대로 입을 헹구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물의 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작은술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을 줄 수 있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은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효과가 감소합니다. 목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난 직후, 외출 후 귀가했을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헹궈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꼭 헹구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후 30분 이내에 헹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입안 환경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때 소금물로 헹구면 산성을 중화하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을 먹은 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입을 헹굴 때는 깊숙이, 최소 30초 이상 헹궈야 합니다. 단순히 입안만 헹구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이 목 깊은 곳까지 닿도록 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을 헹군 후에는 30분 동안 물을 포함한 어떤 음료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또 다른 두 환자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심한 편도선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했던 분들입니다. 한 분은 68세의 지훈 어르신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전통가요 가수로 유명했으며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목소리가 쉬고 약해지면서 무대에 서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한 인후염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2번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권유했습니다. 약 한 달 후, 그는 다시 찾아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주희 생일에 노래 한 곡을 완창했어요. 목소리가 돌아와서 모두들 깜짝 놀랐답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 그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까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3세의 우진 어르신입니다. 그는 수년간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해왔습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인 이후 그의 비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가 뚫린 것 같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은 실제로 코와 목 건강을 개선할 수 있으며 숨쉬기 또한 훨씬 쉬워집니다. 가을철에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은 단순히 코와 목 건강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종종 이런 질문도 받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나요? 만약 고혈압이 있어 소금이 걱정된다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금물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 일반 소금 대신 전나트륨 소금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헹군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뱉어내야 합니다. 물론 고혈압이 심한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 재료를 추가하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소금물에 생강물 한 방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특히 목이 심하게 아플 때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67세의 예진 씨는 겨울만 되면 심한 인후통으로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침이 심해지면 하루 종일 목소리가 쉬어 전화 통화는 물론 손주들과 대화조차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인후염, 편도선염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이라고 진단했지만 약을 먹고 나으면 또다시 재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소금물로 입을 헹궈보라고 권유했고 특히 목이 심하게 부었을 때는 소금물에 생강물 한 방울을 추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진 씨는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약 3일 후 인후통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일주일 만에 기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겨울은 처음으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었으며 며칠 전 그녀는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더 일찍 몰랐을까요? 이제는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금물에 아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구강내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충치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 이 방법으로 입을 헹구면 충치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71세의 석진 씨는 단 음식을 매우 좋아하고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분입니다. 양치질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새로운 충치가 발견되어 치과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금물에 아주 소량, 칼끝만큼의 베이킹소다를 추가해보라고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식사나 커피를 마신 후 약 30분 뒤에 입을 헹구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치도 열심히 하는데 왜 또 이런 걸 해야 하나요? 저는 양치질만으로는 입안의 산을 완전히 중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2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그는 다시 연락을 해와서 단 음식을 먹은 후에도 입안이 훨씬 상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치과에서 새로운 충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방법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방법을 친구들에게도 전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가글을 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목 건강을 지키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기 초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74세에 된 할머니는 면역력이 약해 자주 감기에 걸리곤 했습니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목이 간질간질하고 콧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곧 목소리가 쉬고 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떨어뜨려 가글하라고 권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벌집을 살균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로 본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천연 항균제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대은 할머니도 반신반의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 약을 대신해도 괜찮겠냐고요. 저는 가벼운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아침 저녁으로 가글만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신기하게도 감기가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목이 심하게 아파야 했지만 통증 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목소리도 쉬지 않았고 기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할머니는 내 몸의 주치의는 프로폴리스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일상 속에서 소금물 가글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다음 습관들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물 한 컵을 마신 다음 소금물로 가글을 해보세요.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즉시 양치질을 하지 마세요. 약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 먼저 소금물로 가글을 한 후에 양치질을 하세요. 식사 직후에는 치아의 범랑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 바로 양치하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고 즉시 소금물로 가글하세요. 외부에서 접촉한 세균이 몸에 침투하기 전에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하세요. 밤에는 타액 분비가 줄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 소금물 가글을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소금물 가글을 하거나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제 막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제가 몇 가지 유용한 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시작하세요. 습관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 중 가장 쉬운 시간을 선택해 시작한 후 천천히 횟수를 늘려가세요. 소금물을 만들 때는 가능한 한 순수한 소금을 사용하세요. 순수한 소금이 첨가물이 들어간 소금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히말라야 핑크 솔트나 천연 바다 소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군 후에는 물로 다시 헹구지 마세요. 그대로 두는 것이 소금의 효과를 더욱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 맛이 너무 강해 불편하다면 30분 정도 지난 후에 가볍게 물로 헹궈도 괜찮습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지난 40년간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입니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치아에 손상을 주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치아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강 환경을 개선하고 구강 건강을 돕습니다. 다만 소금물이 너무 진하면 치아의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정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이 적당합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감기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나요?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 감기를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을 통해 침투하는 많은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어 감기에 걸릴 확률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감기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 시작하세요. 습관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 중 가장 쉬운 시간을 선택해 시작한 후 천천히 횟수를 늘려가세요. 소금물을 만들 때는 가능한 한 순수한 소금을 사용하세요. 순수한 소금이 첨가물이 들어간 소금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히말라야 핑크 솔트나 천연 바다 소금도 좋은 선택입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군 후에는 물로 다시 헹구지 마세요. 그대로 두는 것이 소금의 효과를 더욱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 맛이 너무 강해 불편하다면 30분 정도 지난 후에 가볍게 물로 헹궈도 괜찮습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지난 40년간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입니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치아에 손상을 주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치아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강 환경을 개선하고 구강 건강을 돕습니다. 다만 소금물이 너무 진하면 치아의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정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이 적당합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감기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나요?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 감기를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을 통해 침투하는 많은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어 감기에 걸릴 확률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감기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38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정말 많은 것들을 목격해왔습니다. 첨단 치료법, 값비싼 약품, 눈부신 의료 기술까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크고 오래 지속되는 힘은 바로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건강관리는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 같은 작은 행동 속에 자신의 몸을 아끼는 마음과 자기 관리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는 집에서도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고 약 없이도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처럼 쉬운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변화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좋은 선택을 쌓아간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여러분은 분명 더 강한 몸과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시작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것부터.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